지난 시간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소양호에서 떡붕어 낚시에 도전해봤는데요. 크기도 좋았지만 당찬 손맛에 낚시가 더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맛을 잊지 못해 지난 시간에 이어 소양호의 밤낚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곳 소양호에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정겹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곳 소양호에서 밤낚시를 해볼 텐데요. 이곳 소양호는 한밤중에 바닥권을 공략을 하면 30cm, 40cm급 대형 떡붕어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크기도 크기지만은 그 체고가 워낙 좋아서 힘이 좋고 그래서 원줄이 터지고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자, 소양호에서 밤낚시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 전층 낚시. 오늘은 소양호의 밤낚시와 밤낚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파워 전층 낚시 팀원들. 지난 시간 폭발적인 손맛을 봐서 그런지 모두들 밤낚시 한창이네요. 계절이 바뀌면서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수온 변화도 심합니다. 자, 밤낚시를 하시면서 수온이 서로 변하는 교차하는 그 시점은 대형급 떡붕어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자, 대형급 떡붕어를 만나는 것도 좋고 또 밤낚시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밤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밤낚시를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물 확실하게 갖추셔가지고 낚시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물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짜증이 나고 낚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밤낚시에 필요한 준비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 점인가를 우리 차승훈 씨, 이재주 씨가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강의는 밤낚시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주 씨, 지난번 중상제하고 합천호에서 저희가 밤낚시를 했을 때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일찍 접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웠죠. 사실 밤낚시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잖아요. 뭐 차승훈 씨한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차승훈 씨보다 훨씬 더 많은 밤을 아마 지샜을 거예요. 근데 밤낚시 자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자찌도 없었고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뭐 오면서 뭐 뭘 준비해야 될지 일단은 잘 몰라서 일단 전자찌하고 랜턴만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지. 저희가 오늘 밤낚시를 할 텐데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 이제 주위에 지형지물을 잘 눈에 익혀야 되고요. 안전 사고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정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큰 씨알의 떡붕어들은 시끄럽고 막 주위가 산만하게 되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속에 사는 대상어 종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밤낚시를 해볼 때 토종붕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밤에는 이제 대형급들이 연안 가까이 나오지만 이 소란스럽고 뭐 발자국 소리라든지 소음, 진동, 불빛 이런 거에도 영향이 되게 많아서 되게 조심했는데 떡붕어는 더 예민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경계심이 엄청 심한 게 떡붕어입니다. 오늘 또 조용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낚시는 자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밤낚시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 여러 가지를 조금만 알려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전층 전용 전자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랜턴, 서치라고 하죠. 찌를 밝혀주는. 저는 그거 조금 다른데 이거를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거는 빌려와 봤어요. 혹시나 사용할지 모른다 하길래 이 전층 전용 전자찌는 오다가 이제 구매를 한 게 했고요. 한 가지 제가 이 전층 전용 전자찌를 사면서 낚시점에서 사면서 이게 뭐 싸지는 않더라고요. 뭐 1, 2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은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우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존 밤낚시 할 때는 찌톱에다가 찌고무 달고 케미컬 라이트를 그렇게 밤낚시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전층 낚시에도 굳이 전자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간찌에다가 케미 고무 달고 케미컬 라이트를 꽂아서 사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제 생각이지만
충분히 가능할 건데 왜 굳이 전자찌를 써야 되는지 여기까지 오면서 그 생각만 하고 왔거든요. 예,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그전에는 이 전층 전용 전자찌를 구입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또 그거를 왜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되냐면, 주간에 쓰던 찌를 가지고 케미를 꽂아서 쓰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첫 번째로는 케미 무게 때문에 예. 편납을 더 잘라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깜빡이는 입질, 아주 예민한 입질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면 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케미 때문에 표면 장력이 생겨요. 그래서 상승하는 부력이 떨어지죠. 또 그런 점이 있는지는 모르고, 아무튼 뭐 이유가 있으니까 물론 안 쓰겠지, 뭐 제 짧은 생각에 왜 안 쓰겠냐 싶었는데, 아, 그런 이유는 종합하면 일단 예민성이 떨어지고 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곧 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안 쓴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제 밤낚시를 할 때 전자찌를 써야 되는데, 전자찌 찌맞춤, 전자찌 찌맞춤은 주간찌 찌맞춤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찌 목에다가 맞춰서 쓰면 되나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단 이제 쓰고 있는 떡밥을 가지고, 떡밥의 무게를 가지고 이제 한목이 나오게끔 맞춰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떡밥 무게만큼만. 예. 그러면 또 이거 맞다. 그 서치 후레쉬 랜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팍 비추고 하면 아무래도 방해가 더 많이 될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서치 사용은. 이거는 주로 이제 그냥 주간에 사용하던 찌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서치를 비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건너편에 아무래도 그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 켜는 것이,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람 있는데 그다가 서치를 쏘면 큰일 나겠는데요. 상스러운 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불을 켜놓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던지고 뭐 찌 목을 이걸로 비추면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찌만 잡아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똑같이 넣어야만 보이는 거죠. 조금이라도 틀리게 나가면 안 보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 서치를 한쪽으로 맞춰 놓은 후에 거기다 캐스팅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빗나가면 또 옮겨야 되고. 그렇죠. 엇나가면, 이게 빗나가게 되면 또 불을 틀어서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면 물론 조가도 떨어질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캐스팅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가방에 넣고, 그러면 오늘은 이 전자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이제 어두워지면 밤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불이 되게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불이 이제 3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낚시를 하면 되는 거죠? 예, 한번 해보시죠. 전층 밤낚시의 필수품인 전자찌는 주간에 사용하던 찌와 똑같이 찌 어깨 부분에 찌맞춤을 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떡밥을 달아 투척할 땐 찌톱 맨 윗부분에 전자불빛이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개의 불빛이 수면 위로 나오면 그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낚시를 하다 보면 눈이 쉬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 명심하세요. 밤낚시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겠죠? 밤낚시를 하기 전에 미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지형을 잘 파악해야 안전한 밤낚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전등을 사용할 때의 장단점을 황홍기 씨에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 소양호에서 밤낚시를 하기 위해서 랜턴을 켜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랜턴을 켜니까 옛날 바닥 낚시하던 시절 칸데라를 켜고 낚시하던 그런 포근함감, 정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나 랜턴을 켜시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건너편에 다른 낚시인이 계시면은
불빛 때문에 낚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성 방가가 오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낚시인이 계시면은 절대 랜턴을 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랜턴을 켜고 낚시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물색이 맑은 곳에서 랜턴을 켜면은 고기를 쫓는 경우가 됩니다. 고정된 불빛, 가로등이라든지 간판불이 계속 비춰지면 그곳은 최고의 밤낚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움직이는 불빛은 밤낚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색이 맑은 곳에서는 랜턴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밤낚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랜턴을 켜시면은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남낚시하던 채비 그대로 낚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도중에 채비를 밤이 어두워지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채비 교체하고 찌 맞추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랜턴을 켜면은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찌를 썼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전자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턴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자찌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찌 요즘 참 잘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위에 불빛만 하나 나오던 것이 요즘은 이 칸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전자찌들이 자중대비치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중대비치가 안 좋아서 채비를 투척을 했을 때 찌가 더 멀리 가고 미끼는 바로 옆에 떨어지거나 뒤에 떨어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중대비치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는 전자찌가 흔들면은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낚싯대 때리면은 부러지는 경우 파손이 쉽게 됐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전자찌가 요 마디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입질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질 파악에도 좋고 또 짧은 입질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좋을 것 같은 전자찌 단점은 있습니다. 전자찌의 단점은 자중 대비치를 올리기 위해서 속을 파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봉돌이 많이 먹죠. 그러면 채비 투척이 원활하고 밥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데 초저녁, 한밤중, 새벽 찌 부력 변화가 급격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시다가 혹시 입질 표현이 초저녁에 뚝뚝 떨어지던 것이 슬며시 잠긴다든지 뭐 표현이 분명히 고기인데 표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꼭 다시 한번 부력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걸 귀찮게 생각하시고 밤새 그렇게 하시면은 입질 표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전자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찌에다가 케미를 꽂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케미를 꽂았을 경우 그 케미의 무게 때문에 잘 쓰지도 않고 또 입질이 왔을 때 그 물과 케미 두께에 잡는 표면 장력 때문에 입질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찌는 그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전자찌를 사용하시는 것도 밤낚시를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전자찌가 없던 시절 밤낚시를 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찌톱에 케미를 부착해 전층 낚시를 했는데요. 케미가 너무 무겁고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목내림 과정에서 어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미꿰기 방식도 사용했는데요. 이와 같은 불편은 전자찌가 나오면서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찌 목수마다 불빛이 들어와 미세한 어신도 파악할 수 있고 찌톱의 부력도 높아 많은 떡밥을 지탱할 수 있어 표층권부터 바닥권까지 전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찌 몸통에 속이 비어 있어 수온 변화에 따른 부력점이 달라져 낚시하면서 중간중간 찌 맞춤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만 확인하신다면 아마 밤낚시가 즐거워지실 겁니다. 한편 대형급 떡붕어를 노리고 소양호 밤낚시에 도전하는 파워 전층낚시 팀원들. 특히 전층낚시는 처음이라는 이재주 씨에게 첫 어신이 왔는데요. 춤을 추듯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전자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떡붕어가 나오는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요? 밤낚시에 지금 랜딩을 하는 중에 앞에 수초에 지금 감겼는 것 같은데 지금 고기는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강제 제압하면 아마 줄이 터질 것만 같아서 지금 그냥 뒀다가 혹시라도 자동으로 풀리면 그때 다시 랜딩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하던 그 수초 생미끼 낚시 같은 경우는 수초 제거기라든지
어떤 장비가 있어서 제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약한 채비로 전층 낚시해서 이런 경우를 저도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은 원줄 보호도 할 겸 고기가 혹시라도 빠져나가면 그냥 살려주는 걸로 하고 그냥 한번 내벼둬 보겠습니다. 지금 랜딩을 해서 발 앞에까지는 끌려왔는데 상당히 묵직했거든요. 지금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기는 아직까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변동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당기다 보니까 이제 목줄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목줄 채비해서 뭐 아쉽지만 놓친 고기 미련 두지 않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보다 큰 놈 한 마리 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 놓친 이재주 씨를 보면서 밤낚시를 할 때 물속 소처가 어디 있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옆에 있던 차승훈 씨 안전하게 떡붕어를 살림망에 담았네요. 남낚시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씨알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힘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강원도의 힘 떡붕어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채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4.5m 15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짧은 거를 지금 폈는데 짧은 걸 핀 이유는 벽 타고 도는 이 떡붕어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벽 타고 도는 떡붕어를 낚기 위해서 짧은 촉을 썼고 바닥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입질이 너무 찌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정말 힘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간만에 그냥 딱 정확하게 한 마리 딱 끊어지는 입질을 샜는데 입금열림이 돼서 계속 한번 더 큰 사이즈의 떡붕어를 한번 낚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느낄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거칠거칠한데요. 땜붕어의 그 특징이 물이 맑아서 이 표면이 되게 거칠거칠합니다. 그리고 이 씨알은 작지만 그 일반 저수지에서 낚는 것보다 40cm 일반 저수지에서 낚는 40cm 이상급의 떡붕어만큼 씨알은 작지만 힘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낚시의 매력이 여기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4.5m 15척의 낚싯대로 떡붕어를 낚으셨는데요. 연안 주변에 얕은 수심을 회유하는 떡붕어를 노렸다고 합니다. 씨알은 30cm급이었지만 당기림은 40cm급 못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재주 씨와는 달리 물속 지형을 잘 파악해 안전하게 낚으셨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떡붕어를 노려 채비를 투척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어신 이재주 씨에게 왔네요. 이번에도 역시 춤을 추는 전자찌. 이번엔 조금 전 안타깝게 놓친 경험이 있어서인지 안전하게 낚아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할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하웅기 씨나 차승훈 씨보다 밤낚시를 했다면 제가 아마 훨씬 더 많은 밤낚시를 했을 건데,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 전층 낚시 밤낚시를 해봤는데, 저번에 합천어하고 중산지에서는 사실 제가 준비를 못한 관계로 전자찌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를 사실 많이 해갖고 와서 처음으로 밤낚시를 했는데 그나마 실망시키지 않고 밤에 준수한 씨알의 떡붕어를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시간이 깊어가지만 한번 날이 셀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손맛, 초보자도 밤낚시에 화끈한 손맛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맛 좋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밤낚시에 잡은 고기라서 저는 이 고기는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전층 밤낚시에 낚인 떡붕어여서 그런지 시원하게 방류를 했는데요. 그동안 밤낚시 준비를 못해 많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낚시를 할 땐 주변 지형을 잘 파악해야 안전하게 붕어도 낚을 수 있고 즐거운 손맛도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물안개 사이로 가물거리는 찌를 바라보며 밤낚시를 했지만 밤새 배수를 많이 한 영향인지 더 이상 붕어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물안개에 쌓여 있는 맑고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밤낚시의 매력 아닐까요? 네, 오늘은 소양호 추곡리에서 밤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떡붕어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음이나 진동에도 포인트를 벗어나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다시 불러 모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실례로 저희가 어제 밤낚시를 하면서 초저녁에는 꽤 많은 마리수의 떡붕어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